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소방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방관 시험 교육 정보와 직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간직하고 있는 문구인데요. 이제 소방관 꼭 남성만의 직업은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직업, 이 소방관에 관련한 직업 정보 오늘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 교육 관련 도움 말씀 주실 김정수 대원, 그리고 소방관 직무 관련 도움 말씀 주실 김선희 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전형 운영 담당 소방교 김정수입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한 시험 정보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김선입니다. 소방관에 도전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오늘 소방관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소방관 시험과 직무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소방관 직업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볼게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소방관이라는 직업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다른 공무원에 비해 그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시민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기 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소방관 직업은 본질적으로 도움을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도움을 드렸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엄청난 보람을 느끼고요. 예. 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몇 번 제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죄송해서 한번 제가 음료수를 이렇게 들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되고 아프지만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은 인사에 또 그렇게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네. 우리 대원님은 어떠세요? 네, 소방관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이게 든든하다, 의지된다 이런 네.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소방관 그러면 이제 안정감, 든든함 뭐 이런 거 많이 느껴지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소방관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느끼는 보람과 행복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소방관으로서의 매력이자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게 딱 보면 지금 대원님 어느 쪽에 딱 보면 태극기 딱 붙지 않습니까? 그 국가대표 딱 맞아요. 붙이는 네, 그건데 네. 진짜 매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어떤 여성분이 소방관으로 하면 잘 어울릴지 어떤 분들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일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성분이라면 소방관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소방관 직업은 여럿이 함께 해야 하는 그 협동심도 강하고 그리고 안전센터에서 한솥밥을 먹는 직업이라서 그 원만한 대인관계와 협동심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대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소방 업무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 굳은 일도 많고 위험한 순간도 그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위험한 순간이나 이런 것에서 서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저없이 나설 수 있는 용기, 그다음에 적극적인 자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체력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따르거든요. 그래서 강인한 체력이 있는 여성들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성 소방관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전국에 소방관이 45,000명 정도 있어요. 네네. 그중에서 여성 소방관이 3,200명 정도로 네. 약 7%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아직은 수가 좀 많이 적기는 네. 하네요. 네. 그러면 소방관 관련 대학교 학과들이 좀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의 소방 관련 학과가 있는데요. 네. 명칭이 좀 다양합니다. 소방방재학과, 소방안전관리학과, 응급구조학과 이렇게 명칭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통 우리가 불이 나면 네. 119에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은 좀 갑자기 누군가 쓰러지거나 정말 응급 상황일 때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사람들의 그 소방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보통 소방관이라고 하면은 불을 끄는 사람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소방관 업무가
이제 화재 진압, 예. 그다음에 인명 구조, 네네. 그다음에 응급 처치. 그 밖에도 이제 예방적인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 안전에 관한 네. 분야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무조건 제가 봐도 소방관은 어릴 때부터 우리 직업 체험 같은 걸 하더라도 그렇죠. 항상 불 들고 불 끄는 것만 우리가 채용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직업적으로 딱 인식이 바뀐 맞아요. 거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불을 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소방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 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그렇죠. 굉장히 크죠. 네, 네. 요즘 학교 교육도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직접 학교에서 체험해보고 이런 쪽으로요. 네, 그 저희가 스케줄 많이 잡아서 네. 이제 소방서에서 각 학교, 뭐 네. 초, 중, 고등학교 그 내용에 따라서 네, 틀리게 해서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아까 박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렇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 많은 소방관들이 이렇게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이번 주에는 사실 좀 주제를 정하기를 금녀의 직업에 도전하는 여성들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사실 약 7% 정도의 지금 여성이 일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이 필요해지는 직업, 바로 이 소방관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소방관 직무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고요. 소방관 시험과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소방학교 교육 훈련 모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소방학교. 이곳에서는 새롭게 소방관이 된 신입 교육생들이 소방관 교육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1년에 한 기수씩 소방학교에 들어오는 신입 교육생들은 총 24주 동안 합숙을 하며 고강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신입 교육생들이지만 진지한 눈빛들이 벌써부터 믿음직스럽습니다. 서울소방학교는 그 서울에서 근무하는 그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신규 임용자 기본교육서부터 재직자들의 전문 교육 그리고 그 평가 내지는 또 새로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습하고 이런 그 공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 시작된 소방관 교육 훈련. 과연 어떤 훈련을 받게 될까요? 힘찬 함성과 함께 시작되는 오후 훈련. 오후 훈련에서는 공기호흡기 착용 방법과 조작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공기호흡기는 화재 현장의 유독가스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장비이자 소방관의 기본 장비이기 때문에 착용 방법과 조작 방법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신규 임용자들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흡수하기가 사실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반복 숙달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독려를 해주고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자부심 뭐 이런 쪽으로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마치 화재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소방관 교육 훈련은 계속됩니다. 게다가 공기호흡기를 비롯한 소방관의 다양한 장비들은 무려 30kg에 달할 정도로 무거워 교육 과정이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실제 화재 현장에서 자신은 물론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이므로 신입 교육생들은 장비 사용 숙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적은 수지만 당당하게 소방관 시험에 합격한 여성 교육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교육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옷이 매우 덥고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서 이제 막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많아서 제일 힘든 점은 일단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땀이 너무 많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탈수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많아서 여기서 포도당 이거 알약을 준비해서 먹으면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진압용 소방 용수를 방수하고 공급해주는 소방호스 조작 방법 교육 훈련입니다. 감았다 펼쳤다 반복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 아직 물이 공급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소방호스가 꽤 무거워 많은 체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여성 교육생들도 남성 교육생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다들 무더위와 무거운 장비들로 인해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든 과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힘들더라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면서 이게 나중에 현장에서 제가 사용해서 요 구조자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소방관. 소방관은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 상황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직업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소방관들이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현장에 가서도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고 시민뿐만 아니라 동료 소방관에게도 서로 그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소방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방관 시험과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방관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예,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네. 됩니다. 먼저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체력 시험, 신체 검사, 서류 전형, 네. 면접 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원서 접수를 할 때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운전 면허증이라면 일종 보통과 대형 운전 면허증. 만약에 이종 보통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종 보통으로 갱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소방차 운전을 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소방차 운전을 위해서도 뭐 소방서에 들어오면 일단은 네네. 운전도 할 수 있고 화재 진압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종 보통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좀 잘 제일 중요한 생각해봐야 부분 될 같아요. 그럼 부분이군요. 이종인 경우에 만약에 깜빡하고 갱신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종을 딱 체크하고 딱 제출을 하면 그거는 아예 탈락인가요? 그죠. 원서 접수 할 때부터 일단 제외됩니다. 제외되네요. 그렇군요. 네네. 이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예. 이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자에 한해서 이렇게 뭐 실기 시험을 보게 되는 체력 건지 시험, 네. 예. 아니면 필기 보고 결과 상관없이 이제 필기를 보게 되는 아닙니다. 건지 필기 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 네.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일단 응시 자격과 연령 제한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예. 또한 또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 자격 정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방관 공채 시험 연령 제한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남자분들 네네. 특히 네. 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 복무에 따라서 1세부터 3세까지 연장됩니다. 그렇군요. 신체 조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신체 검사, 신체 조건에 말씀드릴게요. 그 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력에 대해서 이제 두 눈에 이제 맨눈 시력이 0.3 이상이어야 하고요. 네. 특히 생명이거나 적색약인 부분에는 소방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십니다. 네. 근데 그 적색약 중에서 그 정도가 약한 적색약 약도는 소방관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력평가 종목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종목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합격 점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체력평가 종목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자전거리라고 그러고요. 그 네.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 총 6개 종목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체력평가 점수는 그 종목별로 각 10점 만점입니다. 총 60점이 만점이고요. 이 중 종목에 상관없이 3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종목에 상관없이요? 네. 그러면 어떤 과목은 뭐 그걸 합격선을 못 넘어가더라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0점부터 10점까지가 이렇게 네. 분포되어 있는데요. 네.
한 종목을 0점 받았다고 해서 다른 종목이 세 과목에서 30점을 받게 되면 일단 체력 시험은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제자리 멀리뛰기는 0점인데 다른 윗몸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뭐 악력 이런 게 다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또 네, 통과가 일단 되는 거군요. 체력 시험은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네. 그러면 집중적으로 어쨌든 자기가 잘하는 종목에 그렇죠.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봐야 골고루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정답입니다. 보통 윗몸 일으키기는 한 어느 정도 해야지 10점 만점인가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에는 네. 남자는 1분에 52회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42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요? 42회. 소방관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아니 그럼 통과하신 거예요? 대우리도 하신 네,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체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면 다. 되고 예. 나서도요? 예, 되고 나서도 1년에 한 번씩 예. 네, 예.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체력 평가를 할 때 남녀의 차이가 있나요? 일단 체력평가 종목은 남녀 동일합니다. 하지만 네. 그 평가표 득점 점수가 다르게 운영되는데요. 네. 그 예를 들어 왕복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78회, 여자는 43회를 뛰면 만점을 받게 됩니다. 아, 저는 이름, 뭐 종목 명만 들어도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세상에. 네. 소방관 시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필기 시험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필기 시험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합격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소방관 공채 시험을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필기 시험 과목은 총 5과목이 있는데요. 필수 과목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고요. 네. 두 과목은 이제 선택 과목입니다. 소방학개론, 행정법 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에서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 합격 기준은 우선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락, 즉 40점을 넘기셔야 하고요. 예. 그 5과목 평균 점수가 60점을 60점 넘긴 응시생 중에서 그 선발 예정 인원의 2 내지 3배수를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네네. 일단 3배수까지도 이제 채용하는 네. 형태다라는 거죠. 예, 필기 시험에서 일단 3배수까지 뽑고 네.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합산해서 결정하게 아, 됩니다. 예. 이것도 결국은 상대평가 개념으로 들어가는 네네, 거죠. 상대평가 예. 개념이죠. 그러면 필기시험에서 그래도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인가요? 일단 필기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과목은 영어인 것 같습니다. 네, 설마했네. 오, 네. 과락률이 일단 가장 높게 나오는 과목이기도 그래요? 하고요. 예. 그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어를 또 잘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 굳이 상대적인 것 같아요. 국어를 어려워하시는 분은 또 국어 나름대로 어려워하시고 네. 또 뭐 한국사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러면 예. 지금 이게 소방 공무원 시험은 보통 이제 뭐 점수로 어학 그 자격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요즘. 네네. 뭐 토익 몇 점 이상. 네네. 아직까지 소방 쪽은 이렇게 뭐 시험으로 대체하지는 않고 다 네, 시험을 보는 아직까지는 거죠. 네, 시험을 보는 공무원 시험 네, 보고 네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서 이제 체력 평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체력 평가 말고 실기 시험이 또 따로 있나요? 소방관 공채시험 일반적으로 이제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거쳐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합격자가 결정되면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에서 소방관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제 불을 끄는 방법, 이제 사람을 구출하는 방법, 구출한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방법, 이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체력평가 이외에는 특별하게 실기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예. 시험을 볼 때는 따로 그런 부분은 없고 합격을 하게 되면 네, 그 교육을 교육을 다 통해서 받는 거군요. 소방관을 소방 양성하게 됩니다. 네. 올해 시험은 봤죠? 봤죠? 상반기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7년도 그럼 소방관 네. 이 시험 경쟁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일단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이제 소방 채용 시험 인원은 142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분야별로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네. 평균적으로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그 공채의 경우 남자는 19대 1, 여성분의 경우에는 34대 1을 기록했습니다. 34대 1이요? 네, 예.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높다라고 그러니까요. 봐야 되겠네요. 와, 여성 경쟁률 34대 1.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 어느 정도나 시험에 응시를 했나요? 일단 서울시 이제 소방관 공채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네. 남자는
85명 모집에 1,612명, 와. 그다음에 여자는 10명 모집에 341명을 임명이 도전했는데요. 예. 그 선발 예정 인원만 가지고 본다면 남녀 비율은 10대 1 정도 되겠습니다. 2017년 그 시험에 응시한 연령대는 대략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017년도에 2,500명 가량이 접수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응시 인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10대, 20대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요. 오. 네. 30대가 한 27, 8%, 40대 이상은 2, 3%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40대 쪽에 아까 2, 3%인데 혹시 합격을 하시기도 하나요? 합격하시죠. 하셔서 이제 똑같이 교육 훈련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으시고요. 네. 네. 열심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빨리 방송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소방관 시험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그 좀 네. 알려주십시오. 네. 특별히 노하우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말고. 일단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예. 네. 필기 시험 75%, 이제 면접 시험 10%, 체력 시험 15% 이렇게 합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필기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해서 그 준비를 소홀히 하거나 잘 봤다고 해서 뭐 필기 체력이라든지 면접 시험을 등한시하게 되면 합격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비중이 다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험에 쉽게 통과하는 유형과 고전하는 유형, 굳이 나누자면 좀 그런 네. 유형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고전하는 유형이라고 본다면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기 시험을 잘 봤다고 네. 체력 시험이라든지 면접 시험을 등한시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필기 최종 합격이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필기 시험을 좀 못 봤다고 해서 그 체력 시험이라든지 면접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도 꽤 비중이 75%는 굉장히 높은 그렇죠. 건데도 예, 예. 그걸 역전시키는 예, 그런 예.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일단 소방관 시험에 합격하면 지금 소방학교에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다 소방학교로 가게 되나요? 현재까지는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모두 소방학교에서 6개월간 소방관 직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6개월이면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시간이네. 교육을 새로 받네요. 거듭나게 됩니다. 네네. 그럼 거기서 뭐 주로 비우는 기술은 그럼 어떤 것들을 좀 비우나요? 이거 저 추가적으로 좀 갑자기 좀 네. 드린 질문인데. 일단 소방관 직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불을 끄는 훈련을 하겠죠. 아. 화재 진압 훈련이라 하고요. 네. 이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소방차를 운전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소방차 안전 운전 교육도 받게 되고 이제 구조 훈련이라고 해서 네. 인명 구조 훈련을 받게 되고요. 네. 인명 구조 훈련을 받게 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 교육도 받게 됩니다. 아. 네. 이렇게 다 교육을 받게 되면 이제 일선 소방서로 배치되게 됩니다. 그럼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럼 네.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묵고 자는 건가요? 아니면 출퇴근 방식인가요? 같이 이제 그 합숙을 하게 되고요. 6개월 주말에는 동안에요? 이제 오. 외박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주말에만 나갔다가 네. 공휴일도 나가고요. 네. 이 과정들이 네. 사실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네네. 길고 힘들 텐데, 되고 나서도 합격하고 이후에도 굉장히 그 과정도 길고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네. 그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봤던 그런 실전 교육 훈련들을 그 소방학교에서 다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소방학교 6개월 과정이 끝나면 뭐 바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될 것 같은데 배치는 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일단 소방학교 교육이 끝나면은 예. 그 교육 훈련 성적 순으로 발령을 받게 아. 됩니다. 거기서도 여기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군요. 네네. 그 발령지는 이제 본인이 배치 받기 원하는 소방서 중에서 그 우선 순위대로 발령지는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육 우리 김선희 대원님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받았죠. 좀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신입 소방관들이 이것만큼은 제대로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교육이 끝나면 바로 현장에 이제 배치가 돼요. 네. 그래서 현장 화재 출동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고 직접 나갈 수 있는 현장으로 네. 그러니까 바로 투입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 조작법 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와야 바로 현장으로 예.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소방차 운전이나 이런 거는 뭐 누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오. 배정을 받아서 오면은 그분의 이제 자격이나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바로 오면은 출동 부서로 바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 상황을 보고 이제 거기 관서장님이 아우, 그거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이거 좀 그러니까. 초보 운전일 수도 있잖아요. 급하잖아요, 실전에서. 또. 네, 근데 나름 배치되더라도요, 바로 현장으로 투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훈련을 계속 해주시죠. 고참 선배님들이 아. 예, 계속 훈련을 그렇죠. 해주십니다. 한두 사람만 투입이 되는 게 아니니까 좀 네, 그렇죠.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네네. 그렇겠네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이모부가 소방관이셔서 오, 그러세요? 네, 소방서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상황판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빨간 점처럼 네. 전화가 오니까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그 순간에 저는 저희 이모부가 그렇게 빠르신지 몰랐어요. 정말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어느새 이미 차는 출동을 하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방서에 들어오는 신고 내용들이 거의 긴박한 그쵸. 신고이기 네네. 때문에 1분 2초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신고 지령이 떨어지면 모든 승차 대원들이 다 탑승을 하고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말 신입 때, 초보 때는 네. 그런 것도 몸에 익숙하지 않고 이럴 텐데 이제 조금 더 현장에서 배우고 이러다 보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도 다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러면 보통 우리 뭐 일반 회사 같은 경우 3개월, 6개월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근데 수습 비용으로 해서 월급보다는 적지만 그 비용이 나오는데 소방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게 있나요? 이 소방학교에 있는 동안? 아예 일단은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를 받고요. 네네. 이제 교육이 끝나고 임용하게 되면 이제 정식 공무원 월급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럼 그때부터 1호봉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 그 호봉으로 이제. 네, 호봉으로 들어가는-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혹시 그 6개월 교육 받다가 뭐 탈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일단 다치거나 이제 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다음 교육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네.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네네.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는 없다. 네, 다음 교육에 네.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은 다 이수를 하고 배치가 일단은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격 시험이 있어요. 이제 화재 대응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이제 합격 이수하게 됩니다. 아이고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군요. 그렇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소방관 시험제도 어떻게 발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소방관 공채 필기 시험은 이제 오랫동안 소방관이 되기 위해 준비해온 이제 응시생에게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전국 동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국가직과 동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 국가직과 같은 날 필기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 일반 행정직과 공채 시험 필기 과목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해온 응시생에게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이제 네. 같은 날 시행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체력 시험의 종목의 적절성과 평가 접수 이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 영역이 마무리되면은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이제 시험 제도가 이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사님, 네. 여성이 소방관 시험에 도전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까 대원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주의할 점이라기보다는 좀 유념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 대원님도 말씀하신 체력적으로 좀 강인한 분들 이런 분들도 도전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체력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필기시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험을 위해서 일단은 배점도 높지만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뭐 체력 단련 뭐 실기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일단 필기 시험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 아까 대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전면허 반드시 2종인지 이제 1종인지 이 네네. 부분들을 확인해서 1종 보통이나 대용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서 갱신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직업 사명감에 대한 투철한 그럼요. 이 네. 개인 의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고 도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소방관 시험과 교육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소방관 현장 직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119 누를 때 화재가 났을 때도 하지만 그 밖에 응급 상황에도 많이 이제 요청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전화를 하게 되고. 소방서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저희 크게 봐서는 현장 활동을 하는 뭐 화재 진압, 인명 네네. 구조,
그다음에 응급처치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업무라고 예방과, 그다음에 네. 검사지도팀이나 이렇게 소방서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행정팀도 예. 있고요. 근데 저 구체적으로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 활동에는 그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거기에 관한 모든 대응을 다 소방서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 제거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 구조, 그다음에 포획 그런 분야도 저희가 소방서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네. 예방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일정 건물에 필요한 소방 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시설에 관해서 이제 미리 가서 지도하고, 그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걸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 업무가 아닌데도 소방서로 이 전화가 자주 오죠. 어떤 내용으로 좀 오나요? 한숨을 좀 쉬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좋은 뜻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119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네.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가장 많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문 개방 요청이 전에, 그러니까 안에 이제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이 잠겼다, 문을 좀 열어달라, 이제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급 이제 출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택시처럼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제 신고를 해서 병원에서 집까지 가는데 좀 이송을 해달라, 아니면 현장에서 집까지 좀 데려다 달라, 이제 이런 신고가 들어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119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는 이제 상황실에서 이제 소방서에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건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오는구나. 얼마 전에 기사에 이런 게 났더라고요. 불이 났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 때문에 소방차 14대 그리고 50명의 소방관이 출동을 했는데 가봤더니 화재 현장이 아니었고요. 술이 취해서 잠든 남성을 발견했다.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의 경우 과태료가 있죠. 네, 허위나 이제 장난 전화를 걸 경우에 1회는 100만 원, 그다음에 2회 적발 시에는 150만 원, 그리고 3회 이상부터는 이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실 이거는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럼요. 크게 처벌이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높아진다고 저는 봐야 돼요. 네. 혹시 이런 허위 신고로 출동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그렇게 그런 신고가 많지는 네. 않은데, 네. 이제 어느 집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제 몇 동 몇 호까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사람이 갇혀 있다. 네. 그래서 빨리 와달라. 이제 이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문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조대랑 구급차가 이제 같이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동호수에 맞게 갔는데 그 현장에는 그 집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도 보여줬더니 모르는 전화번호였고, 그래서 저희가 되걸기를 해서 그 전화를 했더니 이제 한참 통화가 신호만 가다가 나중에 전원을 꺼버리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사실 저희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네. 굉장히 안 좋은 심각한 그럼요,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죠. 이런 119 또 112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 반드시 줄여야 되겠죠? 제가 어떤 기사에서 나눈 통계 보면 부산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3년도 218건 형태인데 2016년에는 61건으로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많은 건수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61건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보다 저는 좀 더 엄격한,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처벌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상습범인 경우에는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를 이제 처벌한다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100만 원 그보다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저는 그래 봅니다. 왜 요즘은 그 소방차나 그런 응급차가 갈 때 비켜주지 않아도 요즘에 또 이제 과태료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처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생명과 또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정말 준법 정신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소방학교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소방학교에서 교육생들 대상으로 뭐 교육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어떤 교육을 할 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사례가 있나요? 특별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동영상은 없고요. 네네. 선별적으로 사고 동영상이라든지 이제 보여드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 대응 능력이라는 그 자격증과 그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소방학교 졸업하고 아까 이제 성적에 따라서 지역을 이제 그 선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부서도 선택이 가능한가요? 보통 소방 공채로 들어왔을 때는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3년은 외근 부서라고 이제 저희 현장에 네네. 투입되는 그런 부서에 근무를 해야지 이제 3년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이제 희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희망한다고 다 갈 수는 없는 그렇죠. 건데 네. 이제 희망에 가능한 연수가 이제 3년이고 그다음에 경력 공채가 있어요. 저희 구급이라든지 구조는 네. 경력이 아. 있어야 예.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치가 되면 3년 동안 그 경력 부서, 뭐 구급이면 구급, 구조면 구조 이렇게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희망 부서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경력으로 오신 분들도 어차피 그 직급이라든지 그런 대우는 동일하게. 네, 그렇죠. 동일한 거고 예. 이제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묶여 있는 거, 예. 네, 그것만 네. 틀린 거죠. 그렇군요. 네네. 뭐 만화에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이 긴급 전화가 오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화재 진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러면 거기 위해서 각각의 팀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네. 그것까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저희 네. 접수 상황센터에서 신고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관할 그 지역 센터에 출동 지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출동 지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제 소방차에서 필요한 차들이 구성이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몇 네. 대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자동 구성이 되면 그 구성된 차량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출동을 하는데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차가 지휘차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 팀장님이 탑승해 계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 담당. 네. 분과 그다음에 그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그 조사와 감식 분이 그 안에 그리고 현장 안전을 위해서 또 현장 안전 담당 네. 그 지휘차를 탑승하고 이제 선착으로 이제 앞에 나가서 출동을 하시고요.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구성되는 차량들은 이제 차량 운전하시는 기관분들이세요. 그래서 기관분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거기에는 뭐 저희 굴절이나 고가 같은 특수차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동을 나가면 현장에 도착을 하면 그 진압대원들이 있어요. 불을 끄는 네네. 화재를 네. 진압하는 그 진압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진압을 하고요. 그 뒤로 이제 저희 구조대원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네. 하는 네. 구조대원들도 진압대원과 함께 현장으로 투입이 됩니다. 네.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현장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환자를 네. 그렇죠. 대비해서 구급차가 그 주변에서 이제는 들 것 같은 거 꺼내놓고 그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네요. 네. 근데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떠보면 궁금한 게 실제로는 저도 이제 불을 본 적은 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갔는데 생각보다 커요. 그 화재 범위가. 네. 그럴 경우에 또 요청을 또 하게 되면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소방차나 또 다른 구성팀들이 또 다 합류를 하나요? 아니면 애초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각 관할 지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분들을 다 부르게 되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관할서 만약에 뭐 이렇게 그 강동구면 강동구 이 관할서에 출동을 나가게 되고요. 뭐 아파트 야간이나 이런 데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네.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구조대라든지 뭐 펌프차, 탱크차 이제 화재 진압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차량들이 더 편성이 되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출동을 할 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연기가 많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네. 눈으로 보이는데 불꽃이 뭐 올라온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무전을 하면 그 통신 담당 분께서 이제 지휘 팀장님의 판단 하에 이제 다른 서나 이런 데 지원 요청을 하게 되죠. 네. 보통 교대 근무를 이렇게 하시죠? 예, 저희는 3교대 지금 근무를 하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겠네요. 있어요. 좀 생활이 불규칙하죠. 이제 밤에 출동이 이제 많은 네. 날은 이제 밤을 샐 수도 있고 화재 같은 경우에 이제 건이 좀 크다 보면은 이제 밤새 한 건 가지고도 이제 진압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도 네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야적장이나 이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아침에까지 꺼지지가 않아서 이제 출근하신 분이 그쪽으로 해서 현장 교대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처음에 현장 배치된 소방관들은 이런 데 바로 다 투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업무가 있는 건가요? 일단 현장 배치된 인원들이 뭐 저희 소방관 인원이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네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비 인원으로 뺄 수 있는 인원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딱 신인자들이 오면은 이제 화재 진압 같은 경우에는 관창 보조, 관창수를 보조하는 보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 역할을 하면서 현장 활동과 이제 행정 업무를 배우게 되고요. 그럼 저희 이제 관창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관창수 같은 경우는 한 15년 이상 되신 분이 이제 관창수를 하고 거기에 관청 보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구급 같은 경우에 배치가 되면 구급 선임의 선임의 일을 도와서 이제 보조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구급 현장 일을 배우고 네. 그다음에 구급 행정 네. 일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대로 편성이 되면 예. 구조 막내로 들어가는 거죠. 네. 구조대 이제 막내로 들어가서 이제 현장 상황 일을 배우고 그다음에 인명 구조술 같은 거를 익히게 되죠. 네. 그래서 구조대장님 같은 경우도 한 15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대장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화재 현장에 가셔서 관창수라든지 구조대장님 보시면 아 경력이 많이 오래되신 분이구나 그렇죠.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 소방관의 역량 네. 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핵심 역량 3가지를 지금 미리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네, 현장 활동을 하다 보면요. 네.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침착. 그죠. 현장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그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출동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던 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 불안하고 이래도 어쨌든 좀 침착하고 이렇게. 그죠. 현장에서 마음을 그쵸. 좀 다잡아야 되는 네. 게 아.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동심인 것 같아요. 어. 현장에서는 팀별로 이렇게 위험 상황이 많기 때문에 팀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예. 팀별로 이제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는 소통하면서 서로 같이 활동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이런 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우는 자세라고 할까요? 배우는 자세. 그렇죠. 배우는 자세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예. 그날 교육을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그 상황에 딱 지나고 났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장을 갔다 올 때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현장 상황에 맞게, 아, 그러면 다음 출동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자기 것으로 그 현장 상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또한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3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많은 역량이 필요하지만 특히 이 3가지 정도 예. 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혹시 뭐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하거나 적합한 분야가 있을까요? 네, 현장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네. 긴박하고 네.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남성, 여성 뭐 이렇게 나눠서 일하기란 참 힘들어요. 화재 그럼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제 지휘차에 탑승하고 계셨던 그 안전 담당 네, 같은 네. 아, 경우에 네. 저희가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하면 출동한 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계시는 일반 시민분들의 안전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런 경우에 여성분들이 배치가 된다면 좀 더 섬세하게 이렇게 네네.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급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구급차에 탑승을 하면 환자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편안함을 더 느끼는 경우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하세요. 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구급차에는 구급대원이 여성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씩.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거 이야기를 이제 신문 분석할 때 좀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안전이라든지 현장에 여성분들이 했을 때 저분들이 저걸 할 수 있을까? 또 약간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좀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죠, 최근에는. 그쵸. 여성, 남성, 뭐, 요즘에는, 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왜냐면 여성이라는 소방관 자체가 이제 현장에서는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뒤처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못지않게 여성분들의 생각이 그만큼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소리는 요즘에는 잘 그렇죠. 듣습니다. 저의 경험을 살려보자면 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도와주신 분 중에 여성 대원이 있다는 거를 그 당시에는 의식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오, 네, 근데 그렇죠. 나중에 알고서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오히려 좀 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일단 뭐 교육도 6개월 받고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는데 일단 여성분들이 이제 이 소방관으로 딱 취업을 해서 발령받고 들어갔을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워할까요? 이게 근무가 저희 소방관이 이제 24시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죠. 네. 네, 저희가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현장 활동이 이제 긴박하게 막 돌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처참한 광경도 좀 많이 보게 돼요. 이제 화재나 구급 현장 가면 예. 그래도 저희가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그런 처참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 네.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체력적인 거죠. 그래서 화재 진압 같은 경우는 몸에 이렇게 장비만 착용하더라도 한 20kg 이상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으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체력적인 한계, 그다음에 구급대원도 현장에서 이제 그 구급 장비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환자를 들 것에 싣고 이동을 할 때 이제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체력적인 건 항상 평소에도 항상 체력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요즘은 주로 어떤 건으로 출동을 하세요? 요즘에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가정 내 부주의죠, 부주의. 네, 가정 내 부주의에서 가장 이제 많이 출동이 나게 하는 게 음식물 조리가 많아요, 의외로. 네. 그래요? 네, 음식물 요즘 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도 그런 게 많아요? 네, 주변은 이제 담뱃불, 이제 아이고. 화재가 났을 때 담뱃불이나 아니면은 이제 음식물 조리가 그래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 같은 경우는 그런 출동이 많고 구급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복통, 네. 요통, 뭐 어지럼증 이런 질병으로 인한 신고 네. 건수가 많죠. 네. 그렇구나. 보통 이제 기억에 오랫동안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현장 사례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현장 사례 워낙 이제 많으시겠지만. 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면 예.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대피를 하셨어야 됐는데 네. 이제 빌라 이제 3층에서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이제는 화재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네네.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착했을 때 연기가 이미 너무 꽉 차 있었고, 이제 3층에서는 이제 대피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4층에서 가족 두 분이 이제 연기 흡입으로 심정지가 두 분 다 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한 적도 있고요. 예. 네, 네. 그리고 구급 현장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족이 아프면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부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제 남편이 놀라서 이제 신고는 해놓고 이제 현장에 도착했더니 환자 두 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부인이 쓰러지는 거 보고 너무 놀라셔서 다행히 신고를 하셨는데 쓰러져서 심정지가 와버리신 아이고,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쇼크를 같이 받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남편분은 심폐소생술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부인은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조치를 해가지고 두 분 다 이송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 너무 저희도 도착했을 때 너무 안타깝죠. 마음 아프고. 네. 왜냐면 저도 최근에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항상 그 동료분들에 맞아요. 대한 또 현장 사례, 또 슬픈 이야기, 또 기쁜 이야기 여러 가지지만 그런 이야기도 좀 접하게 돼서 현장 사례 참 여쭤보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좋은 사례도 있어요. 그래요? 모범적인 사례라고 네네. 이제는 것 같으면 저희가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이제 화재 신고를 하고 이제 현장으로 가보면 이제 그 신고자분이나 아니면은 그 건물 관리인 분이 소화기나 이런 걸로 미리 진압을 시켜놓는 경우가 요즘에 있어요. 네네. 초기 대응을 되게 잘하셨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인명 그러면 피해나 정말 있을 수도 좋겠네요. 있었는데 네. 초기에 이제는 소화기나 이런 걸로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만 대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알려서 이제 같이 네. 대피를 이제 맞아요. 밑으로 네. 이제 같이 내려와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나 이런 최근에 데는. 그런 기사도 몇 번 나왔었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 굉장히 뿌듯하죠. 가면은.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급
같은 경우 요즘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정지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해놓고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면 그때까지 이제 심폐소생술을 정말 모르는 분인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가족들이나 저희 구급대원들이 너무 감사하죠. 네. 이런 거 잘 기억해두고 그렇죠. 미리미리 배워두고 그래야 되겠어요. 예. 혹시 소방관 업무에 도움이 되는 다른 분야의 지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방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다 네. 보니까요. 우선 컴퓨터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전기나 기계 관련한 소방 설비에 관해서 그런 지식 아니면 위험물에 관한 지식 그리고 이제 그 법률에 관한 이제 네. 소방법이나 아니면 구조구급법 이런 거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는 이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직업 사명과 또 투철하고 이렇게 오래 가시는 소방관 분들의 또 특징이 나름대로 좀 있을 네.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일상 직업이다라고 내 일이니까 한다라고 생각 그것만으로는 조금 소방관은 힘들 것 같고요. 내가 정말 내가 나를 원해서 갔을 때 나를 희생봉사, 그러니까 희생봉사 정신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네.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심적으로나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네. 좀 이겨내면서 체력적으로 관리하면서 네. 그러면은 괜찮을 대우님 것 보시니까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수 대원 그리고 김선희 대원과 함께 소방관 시험과 교육 현장 직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즘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들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마음껏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시급한 처우 개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매스컴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개인 보호 장비라든지 네. 개인 장비 같은 게 이제 부족하다고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확실히 많다 보니까 점차 많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그래도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겠죠? 네.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말 네. 조금 더 맞습니다. 강한 거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더 강한 거라면 일단 저희 소방관들 이제 너무 불쌍히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거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네네. 네. 저는 인원 확보가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1인이 시민 1,300명을 지켜야 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일을 하게끔 1인 인원 확보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도 이제 현장에서 쓸 수 있을 네. 좋은 장비로 이제 원활하게 좀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개선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로 많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 중요성, 필요성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죠. 소방관 직업.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소방관 직업은 이제 처음 화재 진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명구조, 병원전, 응급처치까지 이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예. 더더군다나 그 안전교육 분야도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소방관 이제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제 경련으로 이제 직업 전망 보고서를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네. 이제 소방관의 일자리 및 전망은 아주 발달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네. 네. 앞으로 그렇군요. 그럼 교육 부분으로도 조금 더 발전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성분들이 또 이 교육 분야, 소방 쪽 교육기나 그렇죠. 이런 분야로 안전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여성분들한테 또 굉장히 그럼요. 유리한 직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김선희 대원님은 어떻게 발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소방관들이 항상 시민 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시민분들을 항상 보살피고 지켜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비나 뭐 인원 확보 그것뿐만 네. 아니라 소방관의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네. 그런 고통도 우리 사회가 조금 함께 네.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네.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도적인 뭐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맞아요.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도 빨리 치료되면서 빨리 극복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러한 직업으로 빨리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도전하지 않았던 직업, 금녀의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뭐 금남, 금녀 이런 직업은 분명히 없겠죠. 아, 그럼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멋진 직업, 이렇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 나도 도전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그녀들에게 두 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국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전국에 계신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소방관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응원해 주시죠. 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네, 소방관의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지만 그것에 도전하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힘껏 마음껏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네. 많은 여성 소방관들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소방관 분야에 새롭게 발을 내디딘 20대 여성 소방관과 함께하는 그녀의 잡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